안녕하세요. 엔직타 알렉스그룹의 한나 아이비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셀톡스와 심리치료의 관계예요. 심리치료가 요즘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라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게 셀톡스하고 연결된다는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셀톡스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많이 보셨죠? 우리 디디클럽에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환영 인사를 할 때 뜨는 화면이에요. 셀톡스라는 글자보다 저분의 저 멋진 몸매가 먼저 보이시나요? 우리가 저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의 몸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셀톡스가 무엇인지 다들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많은 안내도 하셨고, 하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셀톡스라고 할 때 셀과 디톡스의 합성어예요. 셀은 세포, 디톡스는 염증을 제거한다, 무언가를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포에게는 영양을 공급하고 인체 내에 있는 독소와 체지방은 없애주는 신개념 세포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신규 미팅을 할 때 이거 설명을 드려요. 요즘은 세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DNA, 미토콘드리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나 다른 제품에서도 세포에 관해서 우리가 염증을 빼주고 건강하게 해준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용어는 전부 다 세포 관리, 세포 케어라는 용어밖에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셀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엔젝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서 우리가 특허를 낸 독점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세포 관리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라고 하면 뭐 별거 그런 거나 말거나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요? 라고 또 더 관심을 보이는 분도 계셔서 이 용어에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셀톡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니까 오늘은 이 심리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란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병을 심리 상태의 변화를 통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심리적인 원인으로 어떤 병이 발생하나요? 온갖 질병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위치가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병을 심리 상태의 변화를 통하여,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죠? 그것이 이제 심리 치료의 그 방식을 결정해요. 여러분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가 원래 그분이 의사예요. 맨 처음에 정신분석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병한 질병을 어떻게 고칠까라고 하면서 이 현대 심리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인지치료.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치면 치료가 된다라고 해서 행동치료, 결합해서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 기법들에 따라서 심리 치료의 방법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할 때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셀톡스 왜 하셨어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체지방은 없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건강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면 땡인가요? 건강해졌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던 것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새로 생긴 세포, 노화된 세포는 건강하게 하고 질병 있는 세포는 다시 재생해서 또 다시 젊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라이프 리빌트, 내 삶을 다시 새로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 셀톡스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 심리치료의 목표는 뭘까요? 마음의 병을 얻었어. 와상. 그래서 그 병이 생겼는데 그걸 누군가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또 똑같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 치료의 과정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먼저 그 원인을 진단을 해야겠죠. 원인을 진단하고 내가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가요. 상담사하고 찾아가서 그걸 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가이드를 하죠. 가이드를 하지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행동에 옮겨봐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지만 나오지 않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분은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워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치료가 되고 온전한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분은 똑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심리치료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치료가 돼서 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셀톡스에서 라이프 리빌트를 말했는데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 문제들에서 내가 해결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그 배운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내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심리치료의 목표는 지금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이 아프고 불행해요. 그런데 그 상태를 치료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게 심리치료의 목표예요. 심리치료 행복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셀톡스와 심리치료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치료라는 용어를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최영김 사장님, 제 가운데 계셔. 본인은 모르겠지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셀톡스에서 저는 당뇨,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포밥을 먹고 나았어요.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과대 과장 광고. 우리 세포밥은 약이 아니니까. 회원가입하신 분들 맨날 문자 받지 않나요? 회사에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치료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심리치료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만 쓰는 독점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셀톡스를 특허를 내서 쓰는 것처럼 의사들이 너희가 뭔데 치료를 해?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의사들이 치료라는 용어를 상담하는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셀톡스를 했는데 둘 다 안 된대. 근데 둘 다 사람을 낫게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시면 심리치료 이런 뭐 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을 심리상담사라고 해요. 그러면 치료라는 용어를 쓰려면 그 치료를 받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환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너네가 상담하면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상대방이 환자냐? 환자라고 부르진 않죠. 그러니까 환자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그래서 치료라는 용어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테라피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테라피도 어떤 의미는 치료예요. 물리치료할 때도 치료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그건 의사들이 하는 수술이나 시술의 보조적인 의미로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쓰는 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는 뭐 메디컬, 클리닉, 큐어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심리치료할 때 보시면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독서치료 이런 종류의 치료들이 많은데 한글로는 치료라고 쓰지만 영어로 번역해야 될 때는 항상 테라피라는 걸 써요. 그래서 셀톡스와 심리치료에 이 두 개가 같은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치료라는 용어를 쓰면 만약에 우리처럼 과장 광고에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오늘 주제를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혼용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가 필수예요. 우리 세포밥을 사시면 포르테든 플러스든 박스에 있어요. 하루 3번, 한 번에 한 포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드셔도 세포밥을 드시면 셀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얘기해요. 집중해서 천천히 오래 가실 건지 집중해서 짧게 가실 건지를 결정하세요 라고 의논을 해서 그분을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 여기 있는 대로 내가 그냥 알아서 먹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효과 좋나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그분을 관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내담자라고 불러요. 그 내담자가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가버리면 그분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집에서 실행을 해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또 다시 와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거 하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또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볼까요?를 정해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셀톡스도 아침마다 톡 하시고 또 조금 지나면 뭐 며칠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우리 수 관리까지 다 하잖아요. 꼭 관리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와야 되겠네요. 결과에 대한 의지와 실행은 스스로 해야 해요. 제가 가이드를 해요. 셀톡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심리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20kg 빼고 싶어요. 한 21일 해가지고. 근데 21일 만에 20kg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21일에도 한 10kg나 이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보식을 하시면서 천천히 조금 더 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시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꾸준히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요. 선택은 본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멱살을 끌고 다니면서 하루에 5번 먹으라고 했는데 왜 3번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3번 먹고 왜 살 안 빠졌다고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냐고요. 그죠?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거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그 미라클 모닝의 멘탈 갑
올리셨죠. 저는 그거 보면서도 아, 대표님이 진짜 우리 파트너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심리치료 나왔잖아요. 멘탈 연결시켜서 올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3번에 실행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내용의 대부분은 자기의 멘탈은 자기가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그 자기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톡스를 관리해 주는 사람 매니저라고 하죠. 근데 그 용어도 합의된 그 정식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매니저, 뭐 코치, 또 뭐라 하죠? 컨설턴트 뭐 이런 용어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 사업자들이 셀톡을 관리할 때 매니저라는 용어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쓰시겠지만 아까 의사, 환자, 그 다음에 상담자, 내담자처럼 우리 셀톡 매니저,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용어가 뭐가 있을지.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용어로 특허를 냅시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점도 있다. 셀톡스는 몸에다가 집중, 심리치료는 마음에 집중하는 게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말 또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심리치료예요. 우리 상담은 말로만 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상담만 받나요? 병원을 가요. 어디 가죠? 어디 가나요? 정신과. 그죠? 정신과에 가면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미국 영화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는 거죠. 진료를 하실 때 오신 환자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이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둥글게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서로 듣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는 거지만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인체를 연구하느라고 바빠서 상담을 배우실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가 웬만한 의욕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상담 현장에서 있는 일이지 정신과에 있는 일은 아니고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가시면 뭐래요? 약을 줘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병원에 가면 약을 드세요. 그런데 우리 셀톡스는 뭘로 해요? 식품. 그것도 안전한 쌀이라고 하는 식품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를까요? 아까 한 번 말씀드렸어요. 심리치료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해지는 거. 기억하세요?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정말 이 두 개가 다른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셀톡스 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디디클럽을 보시거나 그 미니 단톡방을 보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내가 셀톡을 해서 몸이 건강해져서 사람이 변했다, 성격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네요. 그죠? 이게 심리치료의 효과를 보게 하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우리가 내 몸 안에 치료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심리치료와 셀톡스에 동원되는 호르몬을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괜히 이런 걸로 머리가 아파 안 하셔도 됩니다.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들은 단어가 나오네. 세로토닌,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렐린은 배고픈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는 저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고파 배고파 빨리 밥 줘 이러는 게 그렐린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그렐린이 나와요. 아니 교육학을 하는데 왜 그렐린이 나와? 그렐린은 해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는 뭔지 아시죠?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머릿속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기억하고 배고픈 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가끔 보면 이 호르몬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들이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렐린이 도대체 기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랬는데 우리 배고프면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그게 그렐린하고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렙틴은 배 부른 호르몬이에요. 포만감을 담당해요. 그래서 아 배불러 이게 렙틴이에요. 밥을 먹고 이제 배부르다고 느낄 때 렙틴이 늘어나요. 자,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은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디포넥틴을 어떻게 외웠냐면 아 배불러 그러니까 지방 분해하기 힘드니까 그만 먹어. 아 그만 먹어. 이게 아디포넥틴이에요. 그 다음에 코티졸. 아 이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나쁜 애예요. 언제 나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그래서 쟤 때문에 독소가 염증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는 호르몬이에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파민. 흥분 호르몬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담당하는 호르몬 도파민. 근데 이제 저거는 실은 우리가 그냥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다. 막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죠. 자, 심리치료 효과가 정말 셀톡스로 있었나요? 아까 우리가 사례 얘기했죠? 이 첫 번째로 심리적 호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울감도 없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돼요. 가족 간의 소통도 많아지고 아이고 꼴 보기 싫어서 말도 하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었던 남편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보기 싫었던 직장 동료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보세요. 밖에 나왔는데 남들이 어머 한나씨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런데 뭔 상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이 한마디 두마디 더 가요. 뭐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어요 막 이런데 막 싫은 표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라도 또 그 사람도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싶었지만 내 모습이 이렇게 확 변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머 예뻐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이 심리적인 호전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 우리 사례방에 나오는 효과들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 이제부터예요. 셀톡스로 인한 심리치료의 효과가 과학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은 우울증 치료제예요. 원래 아까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이 엄청 심한 환자들한테는 주사로 세로토닌을 줘요. 약으로도 먹고. 그런데 세로토닌이 또 비만 치료제예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입맛이 떨어진대요.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감소하고 비만이 치료가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다 신경질 나면 뭐예요? 뭘 먹어야겠다고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뭘 먹느라고 살이 쪄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입맛이 뚝 떨어지던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분 나쁠 때는 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안 먹고 싶은데도 따라와서 먹다 보니까 살찔 수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도 하는데, 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비만을 치료해요. 과학이에요. 의학이에요. 그런데 세로토닌은 자,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데요. 반드시 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이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할 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으로 나갔을 때 그 햇볕이 쫙 나를 쪼이면서 말리는 그 고실고실한 느낌일 때 우리 어때요? 행복을 느껴요. 그때 내 몸에 세로토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 주사를 해요. 진짜로 자연적으로 생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로토닌은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우리 세톡스는 먹는 거잖아요. 자, 식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이 합성이 될 때 필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물론 세로토닌이 합성할 때 필요한 건 많아요. 첫 번째가 탄수화물. 우리 쌀룬 있죠? 탄수화물. 물론 탄수화물에 단백질도 많아요.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필수 아미노산, 우리 사업자 중에 유난히 영양사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문과 출신이라 이거 학교 다닐 때 그냥 배운 거예요. 그래 다 잊어버렸는데 셀톡스 하면서 다시 보고 강의 준비하면서 또 더 입에 붙게 연습을 했죠.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마찬가지로 비필수, 필수가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도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10가지가 있는데 와,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쌀룬에 한 가지가 없어요. 트립토판만 없대요. 아니 이럴 수가. 셀톡스와 심리치료 얘기하는데 세로토닌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쌀룬에 없대요. 다른 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그것이 세로토닌으로 변해요. 근데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여기 첫 번째 써놓아야 되는 게 고기, 붉은색의 육류가 많대요. 그래서 그 단백질 할 때 우리 고기 먹어주죠. 그 다음에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에 많이 들었대요. 그 다음에 곡물, 콩류, 콩, 또 귀리 이런 것들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었대요. 연어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요? 오메가3. 오메가3 우리 많이 들어있는 거 뭐가 있나요? 치아. 자, 그리고 과일. 과일 중에 바나나에 트립토판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파인애플, 또 토마토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치아가 트립토판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래요. 귀리에도 많이 들었지만 치아에 훨씬 많이 들었대요. 근데 우리가 자주 먹지 않는 멕시코, 남미에서 먹는 거라서 귀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플러스에 치아가 무려 20%나 들어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트립토판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생성될 때 그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바로 비타민 B6. 비타민 B6 이름이 피리독신이래요. 자, 그런데 비타민 B6가 없으면 합성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뭐 있죠? B12. B12에 B12만 들었나요? 비타민 B12의 역할은 뭐예요? 대사를 관장해요. 그런데 비타민 B12는 각각 따로 있는 것보다 모여서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비타민 B6 따로, 뭐 B7 따로, B9, B12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우리 B12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서 엔젝타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B7. 우리 B12에는 비타민 6, 7, 9, 12까지 들어있는데 7은 뭐죠? 니아신? 아니? 비오틴? 7은 비오틴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9의 엽산이죠. 임산부가 꼭 먹어야 되니까 임신한 임산부가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주는 게 엽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B12만 먹으면 이 치아씨드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세로토닌을 정신과에서 주사를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우리는 세포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세로토닌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이 비타민 6에 대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자,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뛸 때 어때요? 중간에 가다가 한 10km 지점에서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갖다 놔야 되는 사람이 물을 들고 뒤로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마라톤 선수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나는 세포밥을 먹었어. 그런데 비타민 우리 집에 좋은 거 많아. 비싼 거 많아. 외제 많아. 그러면서 다른 걸 먹어요. 근데 우리 제품과의 차이점 뭐예요? 흡수율. 그 집에 있는 좋은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봤자 걔는 위와 장을 통해서 나중에 흡수돼요. 마라톤 선수가 지쳐가지고 저기서 물도 못 먹고 갈증나서 쓰러졌는데 저 뒤에서 물통 들고 뛰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타민 B12 꼭 같이 드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셀톡스를 하면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네. 심리치료의 목표가 뭐였죠? 행복한 거. 그런데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포밥을 먹으면서 플러스와 비타민으로 저절로 합성되는 세로토닌을 매일 방출해요. 자, 심리치료에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보세요. 부정적인 일이었지만 다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다시 바라보기를 해요. 그때 부정적인 걸 어떻게 긍정으로 바꿔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셀톡스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틈을 안 주고 세로토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건강하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다른 강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갱년기나 성장 호르몬도 다 수면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수면 호르몬 아까 얘기했죠. 뭐요? 멜라토닌. 근데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나와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우리가 세포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으로 수면 호르몬이 전환돼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전환돼서 우리가 항산화 커피를 마시면 활성산소가 제거돼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세포밥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세포밥을 먹는 셀톡스 프로그램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심리 상담을 받고 치료가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셀톡스와 심리 치료는 관계가 있습니까? 네. 셀톡스가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셀톡스는 먹는 심리 치료제입니다. 셀톡스 프로그램은 먹는 심리 상담사예요. 이래도 안 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셀톡스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더 보완해서 긴 시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